새벽 시간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피의자를 경찰이 막아서며 격렬한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은 얼굴을 다쳐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 경찰은 피의자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에 이어 실탄을 3발 쐈습니다.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빵빵 3번 나. 근데 우수수수수네. 그래서 내가 나가보려다가 무사서 상반신에 총상을 입은 피의자는 대학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숨진 피의자를 부검했더니 사망 원인은 총상으로 인한 내부장기 과다출혈로 확인됐습니다. 실탄은 3발 쐈지만 한 발은 빗나갔고 나머지 2발은 각각 옆구리를 관통하거나 장기에 박혔습니다. 수사 핵심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부터 사격하기까지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흉기로 공격한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 총기 사용 자체는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과 달리 피의자가 상반신에 총을 맞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은 정확히 떼탭을 겨냥하면 떼탭을 맞을 건데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떼탭을 겨냥했다 하더라도 반대로 오발선이 맞을 수 있잖아요. 경찰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로 넘겼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것과 관련해서 정당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당시 경찰관이 흉기를 꺼내들고 맹렬하게 공격해오는 남성을 향해서 부득이하게 실탄을 사용해 대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을 두고 과잉 진압이었다,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다,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이제 소극적인 저항 단계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죠. 적극적인 저항, 폭력적인 공격, 그리고 이제 가장 중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공격의 그 예를 들어보자면은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물리력을 굉장히 위험한 부위에 가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결국 실탄을 장착한 총기를 사용하려면은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긴박한 그런 물리력을 행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나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조금 더 영상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피해자가 체포 직전에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자마자 그 흉기를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 경찰관들도 이제 얼굴 윗부분에 자상을 입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목 윗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치명상을 입을 수도 위험하죠.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자면은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이런 측면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런 단계에 있어서 2인 1조로 출동을 하면서 지금 바로 실탄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먼저 제압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공포탄이나 테이저건도 사용한 이후에 실탄을 이제 발사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실탄을 장착한 총기를 사용할 때라도 좀 대퇴부 아래, 그러니까 생명과는 직결되지 않는 부위를 발사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규칙의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불가피하지 않았었나, 이런 측면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황을 좀 살펴봤을 때 이렇게 실탄을 발포한 경찰관이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문책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도 열어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이제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서 당시에 체포를 시도하려던 그 피의자가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것이 과잉 진압이냐, 아니면은 정당 행위로서 정당한 총기 사용이냐, 이 부분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부분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경찰 측에서도 이미 출동을 함께 했던 그런 다른 경찰관들이나 주변의 탐문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는 좀 더 명확히 할 측면이 있겠지만요. 이런 경우 사실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과잉한 진압이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총기 사용이었는지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예. 중요한 점은 지금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여성들을 뒤쫓아가고 있었고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은 다른 또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경찰들이 어느 정도로 공권력을 물리력을 행사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해둘 측면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경찰관들도 조금 더 부담 없이 어떤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정확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을 때에도 그런 과잉 진압이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